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대문 FM이 편성을 새롭게 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이 시간은 월요일 23시에서 월요일 24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늦춰진 건데요. 1기 분들 그리고 2기 분들이 들어오면서 방송이 더 풍부해졌죠. 그 때문에 1시간 늦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방송은 다음날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 16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일부는요. 식물들이 생활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물학자들이 잔혹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2부는 이제 홍제천의 교란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이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요. MC 더 맥스 이수가 부릅니다. 마이 웨이 듣겠습니다. 흐르는 물결이 내 발목에 감겨나가며 깊은 곳에 숨겨둔 아픈 기억 모두 살아나고 어디에 그대 살아갈까 나를 스쳐가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 힘든 그대 그린 맘들이 내게 욕심이란 걸 난 아프게 알아 나를 택하는 명이 행여 그댈 맴돌아 붙잡지 못하게 이제 그대 곁에서 떠나가 내뱉는 숨마다 가시득 친 고통이어서 깊은 곳에 숨겨둔 사랑 또한 그저 지워내고 어디에 그대 살아갈까 나를 스쳐가는 그 모든 것들이 상처 힘든 그대 그린 맘들이 내게 사치라는 걸 난 아프게 알아 나를 택하는 명이 행여 그댈 맴돌아 붙잡지 못하게 이제 그대 곁에서 떠나가 언젠가 그대 곁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가 언제라도 나를 잊지 않았다면 그대 그
마이웨이 이수희 노래 들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니까 커다란 나무 밑이나 옆에 있다가 혹 개미나 다른 곤충의 공격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무의 어느 한 부분에 이제 개미가 때로 몰려 있다가 다른 벌레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것 말이죠. 식물이 동물과 서로 이제 협조하는 공생 관계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물은 이제 꽃 말고도 필요한 부위에서 이제 당미를 생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동물, 그러니까 개미나 이런 곤충들을 유인하는 그런 물체죠. 이거 뭐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다윈 때부터 알려진 사실이에요. 당미를 그러니까 꽃 말고도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생산해낼 수 있다 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한 당밀로 식물은 뭘 하느냐 하면 나쁜 동물 퇴치에 쓰는 거죠. 그 나쁜 동물이란 주로 이제 초식 동물이에요. 식물 자체를 먹이로 삼는 그런 초식 동물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가드 고용을 하는 거죠. 그 당밀을 생산해서 당밀을 주면서 보디가드 동물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밑에 있다가 느닷없이 이제 공격을 당할 경우가 생기는 거죠. 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이 주는 당밀을 배불리 먹고 식물 자체를 먹이로 삼는 곤충들을 이제 퇴치해주는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공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발견한 것이 뭐 식물학자냐? 아니면 전혀 아니에요. 식물학자가 발견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발견을 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걸 이제 알아낸 학자들은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였어요. 뭐 개미를 연구한다든가 다른 곤충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걸 알아낸 거죠. 그 식물학자들이 이걸 몰라서 발표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발표해봤자 무시만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말 안 하고 있다가 동물학자들이 뭐 동물들이 식물보다 우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식물이 여기 꽃 말고도 다른 곳에서 생산하는 당미를 곤충한테 먹인다. 이렇게 동물이 우위다. 이런 거를 알리려고 발표를 한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수십 년 전 식물 실험에서 확인된 이제 엄청난 사실들이 그 오늘날 동물 실험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 예로 우리 교과서에 봤던 완두콩 실험을 했던 요한 멘델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사실 이 완두콩 실험은 되게 유전학적으로 어찌 보면 효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전학에 발을 들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이 식물 실험 이후에 과학계는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 뭐 잘했네 하고 저 뒤쪽으로 이제 밀어놓고 있다가 그리고 한 40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 후에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유전학이 그러니까 막 굉장히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붐이 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리고서 멘델이 교과서에도 실리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학 같은 것도 사실은 동물에게 되게 중요하지만 식물에서 먼저 발견하고 식물에서 먼저 연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뭐 연구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식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 빅뱅의 꽃길입니다. Yeah, oh, yeah, yeah, oh, yeah. Big Bang. 그때 참 좋았는데 말야 너와 함께 할수만 했다면 때론 외로운 곳을 보도 말야 너와 같이 할수만 했다면 Sing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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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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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마지막이겠나 부디 또 만나고 싶으면 때론 꽤 별난 일이 많아 넌 나같이 못난 놈을 만나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너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나 의식 없이 밝힌 흐름대로 가던 길 날 화려히 비춰주던 네 빛한 줄기 그 전율이 느껴지는 예쁜 꽃길 그곳에 너로 인해 설 수 있던 롤리폴리 토이 떠나려거든 보내들이 어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좋아하는데 말야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때론 외로운 곳을 보도 말야 너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울기도 했지만 웃은 일도 많아 내 머릿속 안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 이또한 지나갈 테니까 일단 매만 나고 싶으면 1년 365 이 세상 하나뿐인 넌 내 음악의 모티브 날 이겨워주는 인네 커다란 꽃밭에 기대어 막 떠오르던 가사만 아직도 참 생생해 반땀반땀 너란 만개 안고 채색은 10만 개 무한대 거대한 울림 비발디의 사계 아직도 그대 내 맘에 담을 수 없는 그림 내 눈을 의심하지 You're my magical queen 떠나려거든 보내드리 어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리 어리다 그리워지면 돌아와줘 그때도 다시 날 사랑해줘 이 꽃길 따라 잠시 쉬어가다가 yeah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꽃잎 따라 입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꽃길을 깔아 준비를 하죠 그대가 오시는 길 그리워지면 돌아와줘요 그때도 다시 날 사랑해줘요 이 꽃길 따라 잠시 쉬어가다가 yeah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꽃잎 따라 입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꽃길을 깔아 준비를 하죠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빅뱅의 노래였죠. 꽃길 들으셨습니다. 식물에서 시작해서 동물로 알려진 그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보자면 1983년에요. 바버리 맥클린톡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40년대에 연구한 것으로 노벨상을 1983년에 받았는데요. 이때 노벨상을 받은 게 식물학자로서는 조금 이례적이었어요. 뭘로 노벨상을 받았냐 하면 유전체의 불안정성 그런 연구였어요. 그동안은 이제 생물의 유전체는 일생 동안 불변한다. 신성불가침이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뭐 건드릴 수 없다. 이런 것이 뭐 과학계의 어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바위 같은 철칙이었죠. 이걸 그 맥클린이 1940년대에 그러니까 옥수수를 연구하면서 유전체의 안전성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런데 그 40년대에는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밝혀내자 뭐 과학계가 우리 정통 이론과는 맞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뭐 40년간 이 맥클린톡을 40년간 따돌림을 해요. 그런데 40년대 연구했던 연구가 80년대에 와가지고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메릴린 톡에게 안겨준 거죠. 무려 40년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연구 결과가 식물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였다. 그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동물 실험에서 맥클린톡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라도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뭐 지금도 그 맥클린톡은 계속해서 뭐 무시받고 있었겠죠. 식물에서 이제 발견돼서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동물에서 이제 재발견되어서 뒤늦게 부랴부랴 인정된 사례는 또 있죠. 여러분은 지금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일부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헤이즈가 부릅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이 난 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떨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 가득 채우면 그때로 난 돌아가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겠나 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널 다시 품에 안을 자격도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너무 빨리 쓴 것 같아 거기까지인 것 같아 이 비가 그칠 때 각자 있던 곳에서 다시 살아가야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헤이즈가 부른 비도 오고 그래서 들으셨습니다. 식물에 대한 무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리고 어처구니 없었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세포, 이 세포도 식물에서 먼저 발견되었다는 걸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항상 과학 시간에 나오는 RNA도 식물에서 발견된 것이죠. RNA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는 RNAi라고 해서요. RNA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2006년에 이게 앤드류 파이어와 그레이크 씨가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동물학자예요. 이것은 20년 전에 리처드 요르겐센이 그 페추니아라고 아시죠? 버스 정류장이나 그 전신주에 나팔꽃 같이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 색으로 막 늘어지면서도 피고 온갖 화분을 막 꽉 채우는 그런 나팔꽃 같은 꽃이 있어요. 그 페추니아라는 식물에서 발견한 것인데 식물에서 발견한 그 RNA는 이제 무시하고 나중에 이 앤드류와 그레이크 씨가 그 동물이 뭐였냐면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선충에서 재발견하니까 잽싸게 노벨상을 준 건데요. 그나마 이렇게 맥클린톡은 40년간 무시당하다가 일단 동물에서 발견돼서 노벨상을 받기라도 했지. 이 요르겐센은 그러지도 못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한둘이거나 웬만해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죠. 식물은 이제 항상 그랬어요. 동물에 밀려 찬밥 신세고 식물 자체나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조차도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동물이 우선이었고 생물종이라고 해서 이제 분류 체계를 보면 인간은 특수하게 따로 다루거나 신성불가침 이런 쪽으로 맨 위에 가 있고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맨 위가 이제 동물이고 그 다음이 균류, 세균 이런 종류고요. 그 다음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학명이나 이제 정명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요.
그 식물 없으면 사실 한 달도 못 사는 주제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식물은 뭐 항상 동물의 종속된 존재 뭐 이렇게였지 한 번도 뭐 객관적인 생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다윈이 위대한 이유가 식물을 이제 객관적인 생명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점입니다. 과학계는 이제 객관성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객관성을 지니지 못한 그 자신들이 이렇게 그 편견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생긴다고 합니다. 식물을 연구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려면 동물을 연구해야 한다. 이런 말이 뭐 공공연하다고 합니다. 과학적이어야 할 과학계가 이거 너무 비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뭐 식물에 전적으로 지금 의존해야 할 판인데 식물을 무시한다? 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서대문 FM 91.3 듣고 계십니다. 힐링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된 아름다운 우리 불꽃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 홍제천의 불꽃들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요.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입니다. 내가 너라면 다 알아볼 텐데 널 위할 사람 찾아낼 텐데 지난 오랜 시간 너의 그 곁을 지켜나라는 걸 내가 너였다면 참 행복할 텐데 한 사람을 다 가졌으니까 둔한 바보도 눈치챌 그 사랑은 너만 왜 모르니 너를 바라만 본다 왜 좋은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네가 나라면 더 참 아팠을 텐데 슬픈 역할은 내가 맡을게 웃는 모습만 보이며 살아가줘 내가 볼 수 있게 너를 바라만 본다 왜 좋은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한 걸음 더 다가갈까 더 가까이 내게 갈까 어제보다 더 내일 더 널 사랑해 I'll make you love me someday 혼자 바라보는 보다 울컥 그리움이 솟는다 바보 같은 맘에 하지 못한 그 한마디 널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그리고 그리워해야 내 마음 너의 곁에 닿게 될까 하루
바라만 본다. MSG 워너비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2부 시작합니다. 2부는요. 홍제천의 풀꽃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오늘 2부 홍제천의 풀꽃들에서는 홍제천의 생태 교란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생태교란종 또는 환경위해종이란 무엇일까요? 생태교란종은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말이죠.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는 미명으로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생물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태교란종 혹은 환경위해종의 지정은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국립생태원에서 지정합니다. 물론 생태위의 지정 위원회 같은 것이 있긴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기구예요. 이 법의 생태교란식물 그 정의를 보면요. 생태교란식물이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생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태교란종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생태교란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요. 법률에 정해진 기준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 생물 중 생태계 균형을 교란 또는 교란 우려가 있는 생물이고요.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 생물에 해당하지 않은 생물 중에서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 균형을 교란 또는 우려가 있는 생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보면 언뜻 보면 이론상으로는 외래 식물의 유입이 가장 생태계 교란 식물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이론상으로 한국 토착 식물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지역에 생태계를 교란하면 이론상 그래서 생태계 교란종에 외국 생물만 있는 건 아니죠. 지정이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론상으로는 한국 토착 생물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기준인 거죠. 식물 사회도 다 양육강식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한 나무 사이에서도 가짓기를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이 이런 그 생물 사이에 아주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공존하면서 같이 살기 힘들겠지만 생태교란종은 이제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선이 아닌 완전히 없애는 그 제거 상태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생태교란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죠.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겠습니다.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으셨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생태교란이란 용어와 그 인식에 관한 그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논문에 의하면 생태계교란종이라는 개념이 1990년대 그 황소개구리 파동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 황소개구리가 처음으로 그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이 용어가 생기게 된 이유가 좀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지 한번 연구해보자. 어떤 면에서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지 보고 그래서 연구해봤더니 거기에 해당되는 인과관계가 있네 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황소개구리가 그 개념에 그 생태교란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맞다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 황소개구리를 때려잡아야지 하는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그 뒤에 이제 황소개구리와 같은 특성이 있는 동식물에게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범주를 씌운 거죠. 개념화를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순수하게 뭐 자연이나 생태계만 배경이 된 것이 아니라 생태교란이다 하는 거를 이런 개념이 뭐 1990년대의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녹아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말을 해요. 이 논문이 2020년에 발표되었는데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이에요. 외래종 황소개구리 생태계 교란종의 형성이라는 이제 논문인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석사 논문에는 저자는 김가환이고요. 어드바이저가 홍성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저는 이제 일정 부분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제가 한참 이제 환경에 눈을 뜨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던 그런 시기에서 이런 거를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논문을 그래서 인용을 하는데 이 논문에 이제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세상에 기호는 많고 생각은 다양하니까요. 모두 다 인정합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한국 최초의 그 생태계 위에 외래 생물이 된 황소개구리를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걸 추적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제 황소개구리는 굉장히 우수한 식량 자원이었단 말이죠. 그 식량 자원이었던 황소개구리를 왜 생태교란 식물로 해서 퇴치, 뭐 유해생물로 규정을 하느냐 하는 그 과정이 사회적 분위기, 민족주의도 끼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짬뽕처럼 섞어져서 만들어져서 하나의 어떤 생태교란이라는 그런 생태계적인 그런 범주의 개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끼워 맞춘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 이렇게 생태계나 생태교란이나 유해생물의 정의는 어떤 거였냐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달려들어서 뭐 해를 끼치는지 인간을 한번 물면 되게 무슨 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위해 곤충이나 위해 동물이나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생태교란이 되면서 처치할 그 부분을 이제 추적하고 이런 부분이 재미있어서 인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 식물은 뭐 인간에게 해를 뭐 갑자기 끼칩니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뭐 독이 있는 거는 풀 뜯어먹고 자기네들이 어쨌든 원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직격탄을 맞은 거는 역시 식물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교란 식물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 하는 항목에 해당되는 생물을 말하는데요. 이게 특정 외래 식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알, 씨앗, 뭐 기관 등도 포함이 되죠. 그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곤충의 잠자리를 예로 들면 뭐 잠자리가 물론 생태교란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잠자리를 예로 들면 기관이 어딜까요? 뭐 가슴 부위 한쪽 잘라진 거 뭐 이런 거, 머리 부분 이런 부분 기관 등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싸그리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게 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엿보여요. 그리고 식물의 경우는 뭐 생태교란종들을 뭐 수입할 경우
물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요. 생태계에 퍼지지 못하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는 생물, 뭐 이렇게 되고요. 이 생태 교란종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해로운 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생태 교란종을 정하고 퇴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이제 생물 다양성 때문인데요. 생물 다양성은 그야말로 생물이 종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물이 종에 많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뭐 없애야 할 종들은 또 뭐예요? 이런 종은 뭐 어떤 종은 없애야 할 종이고 어떤 종은 뭐 살려야 할 종이 되는 건데, 생물들이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살아남는 거는 자연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약간 좀 부조화적인 그런 모순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생물 다양성 유지의 가장 싸가지 없는 적이 인간이지, 이런 뭐 생태 교란종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가끔은 참 모순 속에서 멋모르고 나도 이제 부화내동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인간 사회는 좀 다르죠. 공존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약한 자를 돕고 같이 가는 것이 뭐 당연하지만, 다른 생물들은 뭐 인간이 그렇게 간섭할 문제가 되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만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마구잡이로 이제 필요 이상으로 뺏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가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생태 교란종 같은 것을 정해서 그들에게 이제 책임을 돌리느냐, 뭐 그런 의견들도 뭐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홍제천에는 어떤 생태 교란종이 있는지 한번 보죠. 노래는 핑크퐁이 부르는 나비야입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랑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에 꽃잎도 당긋당긋 웃으며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뚜루루루루 뚜루뚜루루루 뚜루루루루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랑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에 꽃잎도 당긋당긋 웃으며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네, 핑크퐁이 불렀죠. 나비야였습니다. 생태 교란종 혹은 환경위해종은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고시된 동물과 식물이 모두 37종입니다. 동물은 이제 포유류를 뉴트리아죠. 한 종이고요. 그 다음에 파충류 6종, 그 다음에 어류 3종, 양서류는 황소개구리 한 종입니다. 그 다음에 곤충 8종, 그 다음에 무척추 동물 한 종, 이렇게 30종이고요. 식물이 17종이에요. 가시박, 그리고 갯줄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도깨비가지, 그러니까 돼지풀 아제비도 최근에 됐고, 그 다음에 물참새 피, 그 다음에 가시상추, 단풍잎 돼지풀, 그 다음에 돼지풀, 마늘냉이, 미국 쑥부쟁이, 뭐 서양 금온초, 이렇게 해서 17종이고요. 환경부고시 2022-209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 생태교란 식물은
살아있는 식물 자체는 물론이고 뭐 종자, 구근, 인경, 뭐 주화, 그다음에 덩이줄기, 부속체와 표본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씨를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여지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규제죠.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자는 물론이고 씨앗은 물론이고 구근 그 밑에 있는 것들 뭐 그러니까 번식을 못하게 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홍제천에 있는 생태 교란식물, 생태 교란종은 뭐가 있을까요? 동물로는 붉은 기거북이 있고요. 꽃매미가 있습니다. 이게 한 2종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식물은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그 다음에 서양 등골나물, 미국 쓱부쟁이, 가시상추 이렇게 몇 가지죠? 5가지. 그리고 작년에 생태 교란식물에 합류한 환삼덩굴이 있습니다. 환삼덩굴은 굉장히 홍제천뿐만 아니라 불광천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라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작년에 환삼덩굴, 뭐 돼지풀 아제비도 생태 교란식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홍제천에는 뭐 돼지풀 아제비 있습니다. 점점 없애야 할 식물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단풍잎 돼지풀하고 돼지풀 아제비는 이제 개체수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큰 편이고 번식도 이제 잘 되는 편이라 군락을 만약에 형성해서 자라게 되면 없애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다른 식물에게도 영향이 있을 거고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하고 나서는 이제 확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또 감시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이 돼지풀하고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아제비를요, 말썽쟁이 돼지풀 삼형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돼지풀은 뭐냐? 돼지풀은 이제 국화과에 속하고요. 그래서 잎을 보면 약간 이렇게 뭐 국화처럼 그렇게 좀 닮았어요. 그리고 돼지풀 속에 속하고 서식지는 이게 전국 어디서나 자라요. 우리나라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화를 해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를 어디를 가든 이 돼지풀이 보인다는 거죠. 이 돼지풀, 우리나라의 돼지풀은 정확한 이력이 있는데요. 1968년에 이창복 박사에 의해서 처음에 우리나라의 돼지풀이 보고되었다고 해요. 이 돼지풀이 가을철, 그러니까 꽃가루 그 알레르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간에 해를 끼치는 옛날에 교정이 됐던 생태계 교란종이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지역을 두고 싸우는 거 뭐 이런 거는 몰라도 사람에게 해로운 위해종이기 때문에 기존 원칙적인 그런 생태 위해종에 맞는 종이에요. 그래서 뭐 없애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풍잎 돼지풀 역시 그 돼지풀과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돼지풀과 달리 잎이 이제 단풍잎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분하는 게 뭐 수포의 총포 뭐 한쪽에 3개의 검은 선이 있다 이러는데 그런 것까지는 뭐 알아보기 힘들고요. 이 단풍잎 돼지풀도요. 자라면서 화분병을 일으켜요. 화분병이라는 건 왜냐하면 이 돼지풀 종류가 풍매와라서 그 바람에 날려서 씨앗이 퍼지면서 꽃가루가 날리거든요. 꽃가루하고 함께 씨앗이 날리는데 이거를 흡수하면 이제 알레르기, 뭐 비염, 뭐 결막염, 기관지 천식 이런 화분병들이 이제 잠식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돼지풀이나 단풍잎 돼지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번식을 잘해서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양 등골나물은 뭐 지금 현재는 시골에서부터 뭐 이렇게 한 게 전국으로 뭐 한 게 아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분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얘는 또 돼지풀이나 단풍잎 돼지풀과 달리 뭐 한 해 사는 게 아니고 여러 해서 풀이에요. 꽃은 뭐 7, 9월에 피니까 그리고 햇빛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요. 이거는 각 학교에 가보면 화단에서 진짜 대우받고 자라는 꽃이기도 해요. 원예종으로 기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제거를 할 거면
7월, 9월에 꽃이 피니까 10월 전에, 꽃이 피기 전에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 좀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이 서양 등골나물은 2004년에 연구된 바에 따르면 이 서양 등골나물은요, 소나무하고 아카시나무가 많은 그 아래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데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신갈나무하고 잣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신갈나무는 뭐 참나무 종류의 하나죠. 참나무 중에서도 뭐 열악한 산등성이 등에서도 굉장히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에요. 그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산에 가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자주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서양 등골나무를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퇴치를 하려면 이 신갈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나요? 어쩌나요? 어쨌든 이 서양 등골나물, 서양자가 붙었으니까 아마 등골나물도 있겠죠? 그런 등골나물을 소개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제천에서 그 생태교란 식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환삼덩굴이에요. 이 환삼덩굴은 2022년에 생태교란 식물로 등재가 돼 있는데요. 홍제천에서 생태교란 식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환삼덩굴이에요. 이 환삼덩굴은 2022년에 생태교란 식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홍제천도 전 구간에 걸쳐서 언덕을 뒤덮으면서 올라와요. 그 아래로는 이제 전혀 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만 자라는 거예요. 이 환삼덩굴은 환경부 유해종 목록에 없다가 2002년에 이제 목록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제 제거를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아요. 작년에 불광천에 이 환삼덩굴이 엄청나게 많아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거의 뭐 환삼덩굴 하천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았는데요. 작년 장마 때 굉장히 거기에 물이 불어가지고 산책로까지 물이 찼다가 쫙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 환삼덩굴이 황토를 뒤집어 써서 휩쓸려가지고 언덕 바닥에 완전히 눌러붙어서 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된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구나 했는데 며칠 날이 좋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산책로를 향해 기어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이런 환삼덩굴은 이제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 하천에서 이제 군락을 넓혀갈 것이고, 하천에 이제 생물의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물들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식물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제거가 이제 필요한 것은 맞는데요. 저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는 정도에서 간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싸그리 없애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가시상추인데요. 왕고들빼기라고도 부르는 이 가시상추는 유럽 원산의 귀화식물이에요. 국내에는 1980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도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항만에서도 퍼져 있는 것을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길 따라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번식은 이제 종자하고 뿌리에 의한 번식을 하고요. 줄기하고 잎맥을 따라서 이제 가시가 나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시상추는 생태교란종이라는 것보다는 이 가시상추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능들, 그 약효들이 많아서 상당히 많이 약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시상추가 위해종이 된 것은요, 인간들이 먹을 상추에 이제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추밭 근처에 가시상추가 자라고 있으면 상추밭이 이제 엉망이 된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시상추는 상추에게 치명적인 그 곰팡이병의 내성이 있어서 상추의 그 병을 전염을 시키고, 상추를 뜯어먹는 해충들도 전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인간이 먹는 상추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생기는 일 같기는 한데요. 가시상추가 더 효능이 좋다면 일반 상추보다
가시상추를 더 뭐 발전시키고 키우고 뭐 개량하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생태 교란종이나 없애야 한다면서 상추처럼 이제 수면에 효과가 좋고 그리고 피부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시상추 추출물이 이제 캡슐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시판 상품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해외 직구로 구입해서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격도 비쌉니다. 심지어 미국 증지에서는 이게 약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약용으로 개발을 하려고 대량 재배를 하기 위해서 GMO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위해종이 아니라 이익종인 거 아닌가요? 인간이 벼보다 이제 피를 개량했더라면 인간의 건강과 그리고 수명이 훨씬 좋아졌을 거라는 그런 식량학자들의 말이 생각나네요.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은 매주 월요일 24시에 방송합니다. 재방송은 화요일 4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91.3과 팟빵 그리고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 저스틴 비버의 스테이 들으면서 불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I get drunk, wake up, I'm wasted still. I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here. I feel like you can't feel the way I feel. I'll be fucked up if you can't be right here. You can't be right here.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 changed,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When I'm away from you, I miss your touch.